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를 7월 6일까지 유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모두 상방 쪽으로 힘을 받아갔는데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그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를 하면서 3거래일 만에 2,600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줬습니다. 무려 2,640선 위로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동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삼성전자가 1% 가깝게, SK하이닉스도 1.5%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20만 원 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의 조기 폐기 우려에 내렸던 2차 전지주들, 그 우려가 어제장에서는 조금은 덜어지면서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7%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이 나왔고요.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720선 위로 올라온 채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 줬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한 번 시세를 나타내줬고요. 알테오젠이 2.6%대, 그리고 펩트론이 3% 이상의 강한 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코프로와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도 대부분 같은 이슈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피롭틱스를 포함한 유리기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급등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독일 컨테이너사가 원래 중국에 의뢰하려고 했었던 그 물량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조선주들 어제 전반적으로 훈풍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에 원전주들 일제히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죠. 그리고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간밤 큰 폭의 상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번 주에 FOMC 회의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또 주말에는 PCE 물가 지표까지 이번 주에 체크해봐야 할 다양한 이슈들 많은데요.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연결될 만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의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개장 전 이슈 두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전략들 모두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워밍업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강재영 캐스터, 전거래의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자 우리 시장엔 불안감이 해소되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오르면서 2,6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2,644선까지 올라와줬고요. 코스닥 지수도 1.3% 크게 오르면서 725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5,15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홀로 팔자 포지션 취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00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모든 스마트폰엔 25%의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밝혔죠. 이로써 영업이익의 60%가 모바일 부분에서 나오는 삼성전자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당장 7월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해야 하는데 향후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AI 공룡 기업인 오픈 AI가 한국에 진출합니다. 한국 법인을 세우고 국내 AI 인프라와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I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또 이번 계기로 외국 기업이 국내 AI 생태계를 잠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업계가 앞으로 어떤 지각 변동을 겪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주 투톱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9%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5% 뛰어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도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 갈등이 완화된 점이 전기차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킬 거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LG 에너지솔루션 3.7% 강한 흐름 보였고 삼성 SDI 역시 3.6%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미국이 중국 조선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에 우리 조선업계는 반사이익을 얻을 거란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장에선 HD 현대중공업 6% 뛰어 올랐고 하나오션 역시 3.8%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도 활짝 웃었습니다. 2달 가까이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이뤄내고 있죠. 이날장에서 KB금융은 3%대 뛰어 오르면서 현대차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겨내면서 시총 5위 자리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주와 기계장비주 그리고 유통주까지 일제히 강한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하루 쉬어간 가운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관세와 관련해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요.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 지수는 0.6% 내렸고 나스닥도 1% 하락, S&P 500 지수도 0.67% 일제히 파란불 켰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M7 기업들 역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3%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엔 최소 25%의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밝혔죠. 이 소식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용 AI칩 블랙웰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도 1.16% 밀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중금속에 오염된 쌀을 판매된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역시 1%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자들의 경제와 고용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실시간으로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오늘 시황부터 다양한 소식들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뭔가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올랐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한 거는 다들 아실 테고요. 일단은 우리가 유럽 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장 마감하기 직전이죠. 장 시작하기 직전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유럽의 관세를 조금 때리겠다라는 소식으로 증시가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았는데 일단은 요 멘트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한 8시 20분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나 전반적인 이제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좀 해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전일 미증시가 이제 휴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유럽 관세 철회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금 시세 지수의 좀 상승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시켰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원래 이제 유럽 연합에게 6월 1일부터 관세를 조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요거를 조금 이제 뒤로 연기를 했죠. 7월 달로 좀 연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지수에 좀 안도감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지금 이제 미국이 관세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로 좀 협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협상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악재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증시에서는 증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증시가 빠지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 좀 보유를 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한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또 연기된다라고 하니까 유럽 자동차 업계 쪽 증시가 좀 이제 전반적으로 더 괜찮았던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또 미국 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열려봐야 되죠. 그리고 주중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인 PC 물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지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소화가 되는지,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증시에 얼마나 상승세를 조금 불러일으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금 위아래 변동성이 있는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종목 좀 빠진다고 섣불리 손절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좀 좋은 종목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거 조금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저도 오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전반적인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네, 유럽의 증시가 상승을 했죠. 또 관세 1개월 유예에 대한 이 안도의 마음과 그리고 지난주 하락에 대한 반자격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유럽 증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어떻게 내 계좌의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전 이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이슈들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련주와 함께 고민해 볼 예정이니까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략까지 함께 해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인공지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AI와 협력 소식, 또 국내에 오픈AI가 진출한다라는 소식 굉장히 반갑게 들었는데요. 네, 요거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제가 보자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또 어제 우리가 오픈AI가 또 우리 국내에 상륙한다는 소식 굉장히 좋은
좋은 호재거리가 좀 등장을 했죠. 네. 쉽게 말해서 돈이 몰릴 만한 그런 뉴스가 좀 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 어차피 지금 이런 대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어제 전일에는 이제 오픈 AI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소식이 좀 전해오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양당 여야당의 이제 AI 정책을 지금 논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거대 양당과 이렇게 정책 논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차기 정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협업을 좀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좀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조금 풀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조금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이 대선 정책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런 정책 관련주로 해서 충분히 더 크게 시세를 좀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픈 AI는 이제 서울사무소를 이제 개소를 하고요. 그리고 인력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AI 인프라 그리고 AI 모델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지금 협의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거는 이 관련 산업군에 굉장한 큰 돌풍을 좀 몰고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이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는데 자기들 기업의 AI 도구가 한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챗 GPT 유료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인구 대비 뭐 비율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인원들이 이 유료 구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수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개국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위 10개국 중 하나면은 굉장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글로벌 그 시장에서 점유율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력들 그리고 입지력들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전반적으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풀스택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해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기술 개발해서 또 인공지능의 그런 그 기술력이나 그리고 활용도까지 우리가 직접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인공지능 관련주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라든지 아니면 플리토, 마음 AI 이런 종목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가지고 왔던 시그널 포착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중에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 가격이 355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550원 정도고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미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3550원 정도에서 그 다음에 오늘 한 4% 5%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또 10% 수익을 챙겨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오픈 AI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뭐 이슈나 호재거리 그리고 대선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인 저점이나 눌린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끌고 가면서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슈가 계속 등장을 하고 돈이 계속 몰리는 테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더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자, 플리토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움직임은 아쉬워요. 실질적으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계속 자리를 잡아주면은 박스권 하단부터는 계속 모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목이 한번 이런 힘을 발산하는 이런 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언제든지 끼를 발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고, 과거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지만은 지금 조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죠. 눌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들에서는 좀 밑에 저점에서 조금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 AI를 살펴볼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월 9일 날 이렇게 거의 굉장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굉장한 상승을 좀 보였고, 자, 이 상승을 보이고 난 뒤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막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지만 위아래 꼴이 달리면서 계속 일정 구간에서 계속 버티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계속 횡보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런 관련 산업들이나 관련 종목들의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 방송만 여러분들 시청하셨어도 뭐 솔트록스 같은 이런 인공지능 관련주들 지금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 뭐 7% 8%에서 수익 구간일 그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인공지능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조금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시세를 줄 거란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테마 내에서도 종목의 순환 매장세가 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뭐 솔트루스를 좀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종목 아니면은 또 그 다음 종목 그런 식으로 조금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기다리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종목 제가 오늘도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조금 준비를 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종목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박스통신만 내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전 이슈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AI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 시그널 포착 종목도 AI 관련된 종목으로 잡아주셨었는데,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오픈 AI와 협력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바로 또 전해졌죠. 이렇게 AI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있을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한 AI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AI와 관련한 입지를 공고히 해가려는 다방면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테마로 인공지능 오늘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총 3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바로 지난주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살펴봤던 솔트룩스 첫 번째로 다뤄주셨습니다. 이 종목 금요일 증시가 약세일 때 저희가 함께 공략해서 잡았죠. 무려 짧은 기간 안에 7, 8%의 단기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적인 저점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이슈가 계속 나와준다면 앞으로의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만하겠죠. 이 종목 놓치셨다면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잡아볼 수 있는 다른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플리토 종목이 한 번씩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눌린 구간에서 박스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모아간다면 단기적인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마음 AI 살펴봤는데 5월 초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일정 구간 유지 중인데요. 횡보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런 종목들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때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미리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테마에 대한 수급도 유동적이고 각각의 종목에 대한 이슈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종목들, 이에 대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들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개장전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었죠. 유리기판 관련주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유리기판 뭐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도 좀 최근에 굉장히 큰 좀 재료가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리기판 관련주를 조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뭐 이전에 우리가 이제 2월 달이나 이럴 때도 보면은 삼성이 유리기판 뭐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소식으로 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라는 거죠. 28년부터 생산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리기판을 좀 적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어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지만은 28년부터 삼성이 유리기판을 쓴다. 이게 그냥 골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어제 이제 전일에 보시면은 유리기판 뭐 PI나 이런 종목들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국내 증시에 마땅한 뭐 이런 호재거리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과거에 이슈가 좀 컸었던 좀 이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재등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관련주들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받아줄 가능성이 당분간은 있다라는 거죠. 짧게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테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실리콘에서 글라스 인터포저로 지금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첨단 패키징 우리가 뭐 첨단 반도체 뭐 미래 반도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고성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산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 유리기판이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이 그래 초미세 회로 구현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반도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계에서나 뭐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를 왜 도입하냐? 왜 도입하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계속 뭔가 파생이 돼서 이렇게 테마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 주문을 받아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고객사들이 이런 이제 첨단 반도체 이런 수요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한다면 이제 요청을 계속 하는데 삼성이 거기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기술을 지금 준비를 해서 미리 제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파운드리 HBM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AI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리기판까지 추가를 해서 파운드리 패키징 경쟁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에 뭐 빨간불이 들어왔고 뭐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실 거예요. 근데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손 놓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또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전일 우리가 좀 시세를 좀 줬었던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I나 한빛레이저 아니면 피로틱스 이런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주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종목 히스토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차트의 히스토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뭐 단기적인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뭐 주가의 움직임을 좀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가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조금 빠지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2월 달 보시면 2월 19일 날 14,390원 이렇게 고점을 좀 형성을 했었죠. 고점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연출할 때도 그래도 이렇게 톡톡 튀어주는 그런 움직임은 연출을 또 다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길게 조금 흘러내리다가 한번 튀어주고 또 길게 흘러내리다가 한번 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좀 움직여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전일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일에 뭐 20% 이상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더 그 경계심을 가지고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던 7,000원 가격대나 아니면은 이 한 15,000원, 14,000원 요 가격대 사이에서 계속 움직여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자리들은 좀 체크를 해놨다가
만약에 이 고점 가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좀 삼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이제 조금 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난 뒤에 굉장한 인기를 몰다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제일 처음에 이제 당연히 상장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좀 터지죠. 사고 파는 이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인기를 좀 몰았는데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단 말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일정 구간들이나 이런 구간들을 계속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차트 움직임에서도 좀 포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이 6,000원 구간을 조금 돌파를 해주고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뭐 쫓아가도 상관이 없겠죠. 뭐 이제 또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오늘 갭을 살짝 띄울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자, 지금 이렇게 6,000원 구간,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좀 저항을 맞았던 이런 구간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내려올 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가격이 조금 비벼지던 횡보세가 좀 연출이 되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보시면은 6,000원 구간 딱 돌파를 하고 난 뒤에 6,000원 선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6,000원 이하로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롭틱스 이 종목 또한 우리가 계속 관련주를 봐야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지금 보시면은 장 시작하면서 보니까 소폭 갭은 띄웠어요. 갭은 띄웠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전일 이제 원전 관련주들처럼 이렇게 갭을 띄우고 난 뒤에 이 갭을 다 메꾸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또 연출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이 35,000원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과거에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24년도 이게 초창기에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굉장히 크게 올랐죠,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자, 이 굉장히 크게 오른 거랑 오히려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상승폭이랑 비교를 하면은 과거에 이때는 이제 AMD가 유리기판을 이제 구축을 한다. 생산을 이제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에 과거에 굉장한 큰 폭을 상승을 했습니다. 뭐 100%, 200% 가까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이슈가 있고 이럴 때는 소폭이란 말이죠. 그때보다는 소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28년부터 생산분에 적용을 한다. 이런 이슈들은 오히려 더 적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재료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테마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을 봤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굉장히 크게 1차적으로 이제 이슈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2월달 삼성전자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다 할 때는 생각보다 못하죠, 여러분들. 과거의 상승폭에 비하면은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종목, 이번 이슈 또한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좀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 시장의 지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뎌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뭐 대만 TSMC가 뭐 유리기판을 사용을 한다. 아니면 이런 굉장히 글로벌한 굉장히 큰 이슈가 새로 등장을 하지 않는 한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보시고 저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좀 종목 챙겨왔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유리기판이나 이런 기술력 그리고 뭐 꿈의 소재라는 거 다 좋죠. 다 좋은데 이게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계속 챙겨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도 조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 제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개장전 이슈 두 번째 유리기판에서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도부터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시세를 내줬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갭띄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체크해봤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PIE 길게 흘러내리다가 한 번씩 튀어주는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죠. 전일 2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장의 공략은 어려울 것 같지만
받았지만 하단에서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한빛레이저 지속적인 조정은 받았지만 하단을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갭 띄워 출발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갭 띄운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지 이탈은 나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옵틱스까지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오늘 모두 또 갭 띄워서 출발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아니면 이런 갭을 다시 메우면서 하락이 나오는지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나 혼자서 하긴 어렵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올 텐데 짧게라도 단기적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유리기판 안에서 다양하게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역시나 유리기판에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월 27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0.29% 하락하면서 26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25선 지지해주면서 현재 소폭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업종들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1%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알테오제는 그래도 다시 한번 힘내주면서 1.6%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수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지수를 하방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분위기가 장 초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네요.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안 좋죠, 당연히. 네. 지금 분위기가 뭐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예상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유럽 증시도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미증시는 뭐 어제 다 물고 있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또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오후장에서 뭐 전량 호강 장세가 좀 펼쳐지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개인만 지금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단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소폭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관련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움직여 나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런 시장에서는 그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조금 들고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요. 쉽게 말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좋은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 수급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다시 반등이 좀 이제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는 또 귀신같이 조금 고점 부근에 가니까 또다시 하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고점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리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면서 나중에는 좀 달콤한 결과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장 안에서 잡아볼 수 있는 힌트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유리기판 관련 종목, 인공지능 관련 종목,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공략했던 현대힘스라는 종목, 실제로 조선기자재 업종들, 조선 업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한국 조선업계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한번 강하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종목 리뷰 함께 가보실 텐데요. 무려 공략한 이후에 30%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 공략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이 방송 첫 출연했을 때 가지고 온 시그널 포착 종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로브콜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조선 기자재 업종 비해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현대힘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등락을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가 아니면 좀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조금 튀어오르는 듯 하더니 또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 연출을 했는데 결국에 이런 결과물들이 어제 하루 만에 다 보상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시세를 주고 난 뒤에 이렇게 위아래 고점에서 계속 횡보세가 조금 이어지면은 슈팅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뭐 마음의 AI나 이런 차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한 달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기간일 텐데 뭐 이 종목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많이 내셨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자 이런 종목들을 묵직하게 들고 가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으로 항상 우리가 수익을 마무리하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10%씩 보는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간 끌고 오면서 우리가 굳이 요거 조금 빠진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손절 치고 막 다시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번잡스럽게 그렇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 종목 믿고 충분히 내가 흔들리는 거는 내 마음뿐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은 자 이런 상승폭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종목 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종목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종목에는 결국 힘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능력 마스터님께서 갖고 계시니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기대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살펴봤던 인공지능 관련한 솔트룩스 단기간에 7, 8%의 수익률로 만들어냈었고요.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정말 30%라는 배신하지 않는 상승률을 만들어낸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들 마스터님과 함께
보유하고 공략하시면서 내가 이 시장을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이슈와 힌트들부터 방송 중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리 살펴봤었던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또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가져와 주셨죠. 네, 유리기판 뭐 이슈는 아까 좀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에 계속 건드리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 전달 속도와 그리고 전력 소비 효율 등에서 기존 기판, 실리콘 기판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의 기판이라고 불립니다. 꿈의 기판. 그리고 자, 유리기판은 기존 AI 반도체의 플라스틱 기판 등을 대체를 해서 반도체의 성능을 굉장히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겠다. 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 왔죠. 2차 전지도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꿈의 기판 그리고 어디 게임 체인저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은 단기적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매매를 통해서 좀 겪어온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이슈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이 왜 이렇게 조금 좀 인기가 좀 좋아졌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블레이웰이 발열이 조금 심했었죠. 과거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발열을 잡기 위한 액침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이 유리기판도 그 중에 일부였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 포토닉스도 이제 도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유리로 만들면은 훨씬 더 빠른 연산 속도 그리고 굉장히 적은 발열 그리고 우수한 성능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반도체 기술력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고성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도 지금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28년부터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의 필수적인 화학 소재를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유리기판 시장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당장 시세를 안 주더라도 꾸준히 빛을 발할 이 종목, 그러니까 흙 속에 이제 진주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패키징 소재 3종, 현상액, 방리액, PR 이 3종을 우리나라 국산화를 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재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이거는 딱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조금 좋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 업황이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제 하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제 후방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이런 기업들 그리고 유리기판 시장에서 25년도 기대 매출이 100억 원 그리고 26년도에는 200억 원. 그러니까 매출 이 유리기판 쪽에서만 100억 원에서 200억 원 매출을 2배 정도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이슈가 조금 돌 때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조금 있다가 차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는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는 보유를 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발열까지 잡아주는 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소재의 유리기판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차트상 흐름까지 바로 살펴주실 텐데요. 힌트와 함께 차트상 흐름 이어주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차트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씩 저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움직임, 제가 아까 시세를 좀 봤는데 오히려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는 저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무도 좀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좀 저점 부근에서 살짝 올라서 조금 숨 죽이고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면은 여러분도 또다시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리기판 시장에서 꾸준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 앞으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 종목 챙겨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종목명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